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크고 스타스러운 아줌마인 저는 원조 주라입니다. 오늘 아침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자빠져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니 미국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최초로 윤여정 배우님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저도 여러분들도 영화 관계자도 아니고 실제로는 한 번도 그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수상을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지요. 그 어느 날의 월드컵 때처럼 또 그 어느 날의 동계올림픽 때처럼 저희는 지금 가슴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이 할머니 하나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랑을 또 독차지하고 있는 걸그룹도 하나 있죠? 바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이쯤 되면 그녀들의 이름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인기인데요. 국민 할머니와 국민 걸그룹.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그녀들을 사랑하고 열광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그녀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녀들에 대해서 우리 수다 한번 떨어보자고요. 첫째, 그녀들은 모두 업계에서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늘 오스카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윤여정 배우님이 무려 194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75세 고령인 걸 알고 계시나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6.25 전쟁보다도 3년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는 65세가 한참 전에 지난 그 나이에도 그녀는 활발하게 활동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데뷔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분들도 물론 몇 있습니다. 김혜자님이나 나문희님처럼 이름 앞에 이미 오래전 국민자가 붙은 이 여배우님들은 꽤 오랫동안 이미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죠. 하지만 젊은 시절 내내 오랫동안 비호감이고 비선호되었다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주목받고 재조명되고 사랑받은 여배우를 찾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브레이브걸스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여자 평균 아이돌 데뷔하는 나이가 몇 세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바로 15.4세라고들 합니다. 2000년도에 15살이었던 보아가 데뷔를 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한 것이 쇼킹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나이에 데뷔를 하는 것은 평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룹 멤버의 평균 나이가 31세인 걸그룹이라뇨. 앞에 붙은 걸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어색할 만큼 그녀들은 이미 퇴물 취급을 받아왔고 은퇴를 해야 할 나이에 이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들은 오랫동안 비호감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데뷔 초 연출가들은 윤여정님의 낮은 중저음 목소리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배우가 되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연출가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하죠. 결혼 13년 만에 이혼녀가 되어 돌아온 아줌마 윤여정을 대중 또한 아주 싫어했습니다. 1980년대에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던 시대에 이혼녀는 죄인이자 비난의 대상이었죠. 가슴에 이혼녀라는 커다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윤여정 배우님은 오랫동안 대중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그때 MBC 방송국 숙직 서는 사람에게 제발 그녀를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는 항의 전화가 왔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브레이브걸스는 또 어땠나요? 지난 3월까지 해체를 생각하고 있던 걸그룹이었죠. 그들의 프로듀서이자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는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였지만
자기 그룹에게는 형편없는 곡만 주는 미흡한 프로듀서로 낙인이 찍혔고, 그녀들은 데뷔 10년 동안 계속 내내 미숙하고 주목받지 못한 그저 그런 걸그룹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셋째, 안 될 때 손 놓고 멍 때리지 않고 뭐라도 했다. 다시 돌아온 이혼녀 아줌마 윤여정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환영, 충녀 등의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활약했지만 이혼녀가 된 후로는 아무도 그녀를 캐스팅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녀는 닥치는 대로 단역이든 노출 있는 배역이든 바람난 할머니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작품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런 윤여정님의 도전적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고, 독립영화 미나리에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그녀는 말한 브레이브걸스도 마찬가지죠. 방송국의 어떤 음악방송도 예능도 그녀들을 불러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을 불러주는 유일한 곳, 군인들을 위한 위문열차라고 하는 곳에 공연을 마다하지 않고 무려 100회 이상 군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어 다녔습니다. 의상, 헤어, 메이크업에 교통비까지 들인다면 행사비는 항상 적자에, 핸드폰도 없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인지라 직접적인 인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녀들은 기꺼이 왕복 12시간의 수고를 무릅쓰고 백령도까지도 다녀오면서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하지요. 넷째, 그녀들은 모두 솔직했습니다. 숨기거나 자신의 모습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죠. 윤여정님은 자신의 연기력의 밑바탕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급할 때 연기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꾸준한 연기 활동의 동력을 메소드나 캐릭터에 몰입을 했다라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 삶의 일부, 직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벌어먹고 살 일이 있었다면 텔레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과거를 회고했던 장면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연기 생활은 그렇게 고상하지도 또 우아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요, 30대가 되어서도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용 레슨을 돌면서 일을 할 때, 그리고 30살 넘어서 엄마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며 펑펑 울었던 사건들의 이야기는 모두 그녀들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게 된 것도 그동안 해왔던 일을 그만둘 용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고 그냥 담담히 얘기했죠. 그녀들은 그녀들의 본 모습을 더 멋있게, 더 근사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그녀들은 모두 사람을 아꼈습니다. 어제 미국 A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윤여정 배우님은 자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친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화를 오래 찍는 감독에게 불평을 하면서 현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국의 대배우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 것, 개런티 한 푼 받지 못하고 출연한 것, 이 모든 것은 모두 사람과 친구가 좋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실패와 좌절에도 한 명씩 이탈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독려하며 팀을 유지했죠. 본인도 불안한 미래가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걱정 마, 언니가 있잖아 라고 응원한 모습은 서로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들 고백합니다. 이렇게 윤여정 배우님과 브레이브걸스는 5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5가지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두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스타는 우리와 동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살고 있는 상상 속의 유니콘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조건 동경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상상하기에 대중은 이미 너무 똑똑해졌고 연예인 못지않은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이 우리와 같이 울고 웃는 보편적인 사람일 뿐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죠. 지금까지 연예인은 대중에게 그들의 재능을 판매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작은 얼굴, 커다란 키, 쭉쭉 빵빵한 몸매나 뚜렷한 이목구비, 거기에 더해 소름 돋는 연기력이랄지 감미로운 목소리, 풍부한 성량이나 가창력, 칼군무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중은 그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성을 함께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성실함, 어렵고 외로운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심, 다른 이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공감 능력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베푸는 친절함,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희생 정신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는다면 최정상에 올랐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에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이 따라하고 싶어지는 모델링의 대상입니다. 그런 연예계에 이런 인성이 중시되는 문화가 생겼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따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의 인성을 추앙하고 선호하는 문화를 따라할 것입니다. 토익이나 토플이 언젠가부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스펙이 된 것처럼 인성이 스펙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은 다음 세대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혹은 후배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존중해. 내가 불편해도 친절해. 내일의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을 성실해.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버텨라. 그 과정이 곧 결과가 될 거야. 라는 말들로요.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되게 꼰대 같은 소리죠? 하지만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젊은 날의 메뚜기가 20년 뒤에 유느님이 된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클래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